예, 오늘은 환율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환율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1,400원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 어제랑 오늘 이제 금융당국에서 구두의 그 경고성, 위험성, 그리고 개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구두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시 주춤은 했습니다. 오늘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왜 문제인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래프의 각도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250원 이후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75원 여기까지는 눌렸다가 이제 갭으로 뜨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예상치보다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런 지금 미국의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잠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제 미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에 드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였다는 지표,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환율이 지금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서 많은 대한민국의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도 많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도 많이 타격을 입고 있고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좀 보면은 이제 뭐 전보 스텝이 1%를 인상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의견을 좀 보면은 미국 금리는 3.25에서 3.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5에서 3.5 정도. 지금 현재 2.5죠. 제가 알기로는 2.5%인데 7월 27일에 2.5%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0.75를 올리면 올해 다 올린 겁니다. 올해 다 올린 거고 1%를 올리면은 상한치입니다. 그래서 1%를 올리면은 주식시장에 충격이 있겠지만 0.75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여전히 완화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과 이제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여러 번 있는 것 중에서 격차가 과거에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요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75 정도, 1.25 정도 있었을 때 역전되는 형상이 있는데 여기 좀 보시면은 이 내용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때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차 역전 현상이 있었고요. 그 역전 현상이 최고치에 이뤘을 때가 2018년도, 19년도 부분이었거든요. 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요때가 2020년도가.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았고 여기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달았을 때는 이미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었다. 요게 좀 하나 중에 하나고요. 뭐 한경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부채죠. 부채가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금리를 0.25%씩 올려가면서 대외적인 상황을 지켜보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여기 반론의 내용들 보시면은 달러 순 유입이 됐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때는 유입이 됐었는데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가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고 아직 어떻게 휴전이 될지 언제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장단기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달러랑 원화의 역전 현상이 지속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그 에너지 수입에 대한 그런 원자재 수입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있어서 전체적인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근간이 되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의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는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경제 붕괴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대두가 되면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주식이 내가 싸다 비싸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철저하게 고평가된 종목들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해야 될 단계고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정상화가 되면서
그쪽에 있는 자금이 빠지고 저평가 가치주가 다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환매에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타개를 하냐, 어떤 시점으로. 뭔가 파탄이 나가지고 금리 인하를 해가 정상은 들어오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는 리먼 브라더스입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휴전을 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뭐 통화 스와프로는 이건 일시적이지만은 뭐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물가 안정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이제 임계점에 생각을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될 때다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반영된 이 주가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이제 자금 유출, 달러 유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터지면은 작살 나는 거고 터지지 않는다면은 뭐 바닥이겠죠. 둘 중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예측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추가 폭락해서 제2의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상당히 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힘든 시장이지만은 다시 이제 조금 돌아가서 차트를 좀 보시면 코스피 하락 자체가 많이 됐습니다. 솔직히 3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제 냉정하게 봐가지고 과거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에 이 2017년도에서 그 2018년도 무역전쟁 때는 한 25% 정도 빠졌어요. 요게 지금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도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이 하락폭은 한 30% 정도 돼요. 돌아가가지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나요. 지금 30%거든요. 뭐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여기 다 필요 없고 그냥 작살 나는 거야 50%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50% 갖게 되면은 여기 전저점이거든요. 전저점. 근데 이때 당시 2020년도의 흐름을 보면은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GDP가 마이너스 뭐 6%, 7%까지 간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뭐 종말론도 나오고 뭐 별의별 론이 다 나왔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하락폭이 1,400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뭐 전저점이 무너진다고 보기에는 좀 없지 않아 좀 과장된 부분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장기 박스권의 생각이 가장 긍정적인 결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은 앞으로 5년이나 앞으로 5년, 10년까지 아니더라도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관점에 있어서 봤을 때는 매수하고 버텨야 될 시점이냐, 팔아야 될 시점이냐고 하면은 이미 물렸기 때문에 팔아야 될 시점은 아니다. 물론 홀딩 좋습니다. 그리고 보유 좋습니다. 대기 좋아요. 근데 이거를 뭐 팔아가지고 다시 현금화해서 더 폭락하기를 기다려야 될 그런 시점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제가 오늘 환율에 대해서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향후 이제 내용들 봐서는 뭐 전보 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하지만 이게 똑같아요. 다음 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달 말해서 0.5% 올랐어요. 호재예요. 0.5% 했는데 그 다음 달에 CPI 지수 안 꺾였어요. 그럼 또 급락이죠. 안 되겠다 또 올려요. 이러면 악순환이거든요. 차라리 이제 0.7을 딱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호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점 참조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1,400원을 일단 정부에서는 계속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